창원 곳곳에서 SBRT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급격한 도로폭 감소 등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던 빈집이 활용 방안을 찾아가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통 공간으로 탄생해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창원 지역 7개 시민단체가 홍남표 창원시장 재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탄원서도 대법원에 전달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교장의 갑질을 신고한 교사도 함께 수사를 의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수사 의뢰 철회와 감사원 감사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창원 원희대로 곳곳에 간선 급행버스 체계로 불리는 SBRT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 예고도 없이 도로 폭이 줄거나 공사 자재가 도로 인근에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SBRT 공사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창원 운동장 사거리 SBRT 공사 현장입니다. 4개 차로가 2개로 줄어드는 곳이지만 사전에 이를 알리는 안내판 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차선이 줄어들다 보니 도로는 끼어들기 차량들로 뒤엉키기 일쑤입니다. 도로 바닥에 우회전 화살표가 그려져 있지만 운전자들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전 운행을 하는데 너무 급격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좀 불안한 것 같은데. 여기선 안전시설물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파헤친 도로에 차량이 추락하지 않도록 설치한 드럼통. 하지만 차선을 침범해 오히려 운전에 방해가 됩니다. 또 감속과 주의를 알리는 신호수는 공사 현장에 인접해서야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8일에는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수와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으며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한 두세 사람이 미리 나와서 안전 유도를 조금 한 200m 앞에서부터 차량을 정비를 하게. 보행자 안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도로 옆 녹지 공간에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는 공사 자재들. 심지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까지 점령했습니다. 특히 공사로 인도 등이 파헤쳐져 보행 환경은 엉망입니다. 좀 고쳐야 될 거는 이제 통행하는데 좀 일 공사를 좀 하면 빨리 좀 진행해버리고 이러면 좋을 건데 너무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그게 좀 그렇죠. 시민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창원시는 LED 안내판을 설치해 차선 감소 등을 알리고 우회도로 유도와 자재 정리 등에 나섰습니다. 원희대로 양방향 한두 개 차로 통제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이나 자재 임시 적치와 관련하여서는 저희 창원시는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하여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등의 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예정된 창원 SBRT 공사. 선행되지 못한 시민 안전 관리에 또다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인구가 줄면서 지역의 빈집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 인구 감소와 빈집 문제는 더 이상 농어촌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흉물로 전락한 도심 빈집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창원에서 사랑방으로 변신한 빈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차분히 책을 보거나 차를 마시며 마을 회의를 하는 사람들. 창원 완월동 주택가에 자리 잡은 북카페입니다. 이곳은 불과 4년 전만 해도 빈집으로 방치되던 곳. 자칫 흉물이 될까 우려하던 주민들이 2020년 창원시의 빈집 활용 사업에 공모해 지난 6일 탄생시킨 공간입니다. 주민들이 결정하고 참여하며 만든 달빛 이야기는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월동 자체적으로 좀 우범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우리 공방으로 우리 변신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마다 웃음꽃이 잘 받아요. 녹슬고 잡초로 뒤덮여 출입문조차 알 수 없는 창원의 한 주택. 이처럼 한눈에도 오랜 시간 방치된 빈집은 더 이상 농어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도심에서조차 빈집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는 물론 노숙자나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악용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 창원 지역의 빈집만 1,200여 곳. 창원시는 달빛 이야기를 시작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빈집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린이 돌봄 시설, 주민 공유 공간, 노인 휴게 시설 등을 검토하고 있고요. 앞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요청이 된다면 예산이라든지 또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또 연속성, 그 주변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고심도 커지는 지자체. 이번 모델이 해결의 한 방안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아파트 입주 당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가구당 1,000만 원을 넘게 냈지만 15년이 지나도록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2기 신도시로 건설돼 현재 인구수 15만 명에 육박한 위례 신도시의 불편한 현실인데요. 사업 지연은 자영업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유승환 기자입니다. 15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위례 신사선 조성 부지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열차가 강남공까지 운행돼야 하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승객들로 붐볐을 역사 예정 부지는 빈터만 공허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선 빈 점포도 쉽게 눈에 띕니다. 10여 년 전 분양 당시만 해도 초역세권이란 타이틀이 붙었던 위례 중앙광장 상권의 초라한 현실.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상인 몫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가 부담됐지만 교통 호재만 믿고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발을 빼려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설비 등 권리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이나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영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 되면 권리금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상가가 거래는 거의 전멸이죠. 거래 1년에 통 안에 꼽을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가 위례가 지금 신사선이 안 된으로 인해서 상권이 죽어버리니까 그 거래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위례 신사선은 위례 신도시와 서울 신사역 구간 14.7km를 11개역 규모 경전철로 잇는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광역교통대책의 하나로 사업 추진 초안을 만든 주무처는 LH, 이를 수립한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동안 민간 투자자는 삼성물산에서 GS건설로 재지정됐고 주무관청도 국토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됐습니다. 위례 신사선은 우여곡절 끝에 착공 전 단계인 실시협약 체결 절차를 밟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민간 투자 사업 심의 관문을 수년째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입주 당시 교통개선 부담금으로 가구당 평균 1,400만 원을 이미 지불한 상황. 사용료는 선 지불했는데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기재부와 서울시, GS건설은 자재값과 물가 상승분, 총 사업비 산출을 두고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LH와 국토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띄운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1조 7천억 상당한 위례 광역교통 개선대책 분담금 중에서 2,300억을 위례 신사선에 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사업에 더 많은 액수를 투입했다면 사업은 빨리 추진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한복판을 지나는 황금 노선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착공을 위한 필수 절차를 여전히 통과하지 못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위례 신사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취약성이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역 소멸을 막을 카드로 사회 간접 자본, SOC 확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충북의 경우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청주공항 활성화 등 당면 현안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국비 확보가 녹록치 않아 또 뒤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HCN 유소라 기자입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SOC 수건 사업이지만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중부고속도로 확장. 하루 교통량이 6차로 확장 기준을 훌쩍 넘긴 지 오래지만 서울 세종 구간에 밀려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힘겹게 관철시킨 서청주 증평 구간 확장 사업도 안개 속입니다. 충북도가 사업비 375억 원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설계비 25억 원만 반영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가 이번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살려야 하는 사업은 70개, 3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그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서 그 지역 현안 사업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도는 국회 설득과 함께 정부 부처 압박에 나섰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선 도로와 철도 등 국가 계획 반영이 필수적인 만큼 초광역 협력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투자 유치의 문제라든지 관광을 활성화하는 문제, 또 교통을 광역으로 확대해서 구축하는 문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에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 지방 재정 악화로 자체 SOC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충북도는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 7조 1,400억 원을 편성하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동안 손대지 않았던 지방채 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교부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더하면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돼 1,383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본격화하는 내년도 세수 상황도 낙관할 수 없다고 진단합니다. 정부가 지금 이게 급격하게 지방 재정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대책이 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팍팍한 지자체 살림에 국비 증액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SOC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지자체의 역량을 벗어나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해졌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10분쯤 고성군 상리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용도실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 7개 시민단체가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0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 사건 재판이 강행규정 1심 선고 기한 6개월을 넘겨 1년여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재판부의 위법 행위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창원지법을 통해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홍 시장은 6일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기소됐으며 15차 공판에 이어 다음 달 8일과 20일에도 공판이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한 초등학교 교장의 갑질 피해를 신고한 교사를 함께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피해 교사가 정황상 문제가 있는 듯한 내용을 발표해 오히려 교사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주장했습니다. 또 교사가 피해 사실을 학생들의 일기 등에 적도록 했다는 정황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까지 수사 의뢰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노조는 피해 교사까지 수사 의뢰하면 누가 문제를 제기하겠냐며
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의 수사 의뢰 철회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